이전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를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할 거고요. 그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지수 분포가 있습니다. 이후에 T 분포, 카이 제곱부, F 분포가 있어요.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냥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본 책에는 지수 분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 전달해 드리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보도록 할게요. IQ 기억나시죠?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중앙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 분포, 그리고 평균이 같더라도 표준 편차가 다르면 중앙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멀리 퍼져 있기도 하는 분포.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평균 미율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 정규 분포이고요. normal distribution, 노멀하다,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평균 미와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 모양이 결정되고, 기호로는 n, 미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연속 확률 분포는 식이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요 라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현재 정규 분포도 식이 보입니다. 그럼 이 식을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식의 틀을 보면은 자연 상수에 지수만큼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만큼 상수가 곱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 상수는 익스포넨셜 그리고 2.71 정도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정규 분포도 세상의 정규성에 입각해서 많이 보이는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면 되죠. 아래쪽에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심에 뮤가 있고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그리고요. IQ의 상황 같은 경우 평균이 100 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따라서 115, 130, 145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퍼짐 안에서 전체 참여자를 100% 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 시그마 사이에 있을 전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68% 정도,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사람들의 확률은 95%, 3 시그마 안에 있을 가능성은 99.74%.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플러스 3 시그마 사이에 1000명 중에 997명 정도가 들어있다. 약 두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3 시그마 말고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 더 퍼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리지 않는다. 왜? 3 시그마면 이미 1000명 중에 997명 정도가 들어있다. 이와 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분포를 논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n 미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서 기억번입니다. 직선 x는 뮤의 대칭이다. 니은번 점근선이 x축이다. 점근선은 뭐예요? 점점 다가가는 선을 말하는 거죠. 또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아래쪽에도 이 면적을 다 계산하면 1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 모여 있으니 최종평이 모두 같다. 그리고 앞서 외도하고 첨도 공부하셨죠? 외도는 0, 비대칭성이 없다. 첨도는 3, 3을 기준으로 첨도를 계산한다. 분산이 클수록 꼬리 부분이 두껍고 길어진다. 분산이 크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인가요? 더 많이 퍼져 있을수록, 그리고 반대로 적게 퍼져 있을수록, 적게 퍼져 있으면 중앙에 많이 모여 있겠죠? 많이 퍼져 있으면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그렸네요. 훨씬 꼬리 쪽이 두껍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안에다가 다시 그린다면 평균을 0으로 뮤 마이너스 시그마를 1, 뮤 마이너스 2 시그마를 2, 3,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음에 x 값을 정수의 값으로 바꾼 이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위에 15번에 이 설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그들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 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표준 정규 분포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번입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구간 내에 포함된 확률이 6, 8, 9, 5, 99.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는 6, 8, 9, 5, 99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3 시그마 안에 벌써 전체의 99% 이상이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 기출 문제 체크. 다음은 정규 분포의 정규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정규 곡선은 앞서 그린 정규 분포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 거죠. 정규 곡선은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정규 곡선의 형태와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서서도 강조했고 여전히 왼쪽의 그림을 봐도 평균이 옮겨지면 그 분포도 따라서 옮겨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그 분포도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정규 곡선 아래의 면적은 1이다. 맞아요. 이 부분이 1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1이라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거를 적분하면은 1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앞서 했던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해놓고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1이 돼요. 그리고 우린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면적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 곡선이 그려지는 확률 변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이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세 개는 분명히 맞는데 처음에 1 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꾸준히 "평균이 중앙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평균이 아닌 중앙값도 중앙에 있어도 괜찮은가요? 괜찮죠. 최, 중, 평 기억나시죠? 따라서 "평균이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에요."라는 말과 "중앙값이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에요."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모두 맞았습니다. 4 개. 옳은 설명은 4 개입니다. 해설 보세요. 정규 분포는 최중평 모두 같고 이 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인 종 모양이다. 만약에 위의 설명 중에 정규 곡선은 최빈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라고 해도 맞습니다. 평균은 곡선의 중심 위치를, 표준 편차는 곡선의 퍼짐 정도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정규 곡선 아래 면적 전체는 1이다. 정규 분포는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된다. 모두 맞았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림부터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x라는 값을 가지고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서 z라는 값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뮤는 0이 되고 뮤 플러스 1 시그마는 1이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분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표현하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죠. 그러니 이쪽에 있는 표준 편차는 1이 되었고 이쪽에 마이너스 시그마는 0이라서 없어진 거죠. 모양만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만나는 정규분포 문제들은 모두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그 확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Z가 닫힌 구간 0A에 속할 확률, 즉 P0A. 우리는 당연히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Z, DZ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사람들은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해서 준비해 놓았거든요. 시험에서도 준비된 표를 제공하거나 확률값을 안내해 줘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Z 분포에서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X 분포를 Z 분포로 바꾸어서 확률값을 계산하고요.
이후 다시 원래의 문제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우선 위로 올라가서 기억번입니다. Z는 0의 좌우 대칭이고요. Z가 0보다 작거나 Z가 0보다 큰 쪽의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림을 봐도 중간에 0이고 오른쪽에 0.5, 왼쪽에 0.5. 만약에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어디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하고 같을까요? 좌우 대칭형이니까. 만약에 0부터 1.3까지 확률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Z값이 0에서 1.3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면적 보이세요? 이 면적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표로 들어가서 1.35를 찾으셔야 돼요. 이 표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0.4115 다시 말하면 그림상은 조금 더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 면적이 전체 0.5 중에서 0.4115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41명 정도가 있구나 이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문제에 이 결과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보실까요? 마이너스 1.645에서 플러스 1.645까지는 90%다.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는 95%다. 그리고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까지는 99%다. 앞서 95%, 99.7%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들어보셨죠? 그때 3에 가깝다, 2에 가깝다 했는데 거의 가깝죠. 지금 방금 읽은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90%가 되려면 1.645 좌우에 있고 95%가 되려면 1.96 좌우에 있고 99%가 되려면 2.58 좌우에 있다. 간혹 어떤 책은 2.57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연습 체크 볼게요.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1.32보다 작을 확률과 마이너스 0.56에서 1.95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보를 몇 개 줬어요. 0에서 1.32까지는 0.4066이고 0에서 0.56까지는 0.2123이며 0에서 1.95까지는 0.4744야.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위에 범위를 다시 재분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Z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고요. 0에서 1.32까지 또 0에서 0.56까지 그리고 0에서 1.96까지 1.95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들의 확률 값들을 좌우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현재 1.3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1.32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0.5 더하기 0에서 1.32 사이까지 그래서 0.4066 이렇게 계산을 하나씩 해봐라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56에서 플러스 1.95까지인데 플러스 1.95는 여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어디 있죠? 바로 0.56의 대칭에서 있겠죠. 그러니 마이너스 0.56까지의 말은 플러스 0.56까지의 확률로 이해하셔서 0.2123에다가 0.4744를 더하면 된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0.0867이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정규분포로 제공이 되지만 거의 표준 정규분포로 재해석하게 되거든요. 동그라미 5번 읽어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한 뒤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앞서서 제가 그림으로 몇 번 알려드렸죠. 아래에 있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니까 34, 38, 아래로 26, 22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 34에서 38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림상 34에서 38 사이에 있을 확률을 찾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표준 정규분포로 여기가 x겠네요. 죄송합니다. x 그리고 z로 바꾸면서 너는 0이야, 너는 1, 너는 2.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0 에서 2 사이일 때, 0 에서 1 사이일 때를 주었거든요. 0 에서 2 사이일 때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질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0 에서 1 사이란 바로 그 앞에까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0 에서 2 사이까지의 확률에서 0 에서 1 사이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보이실까요? 그래서 0.4772 에서 0.3413을 빼는 걸로, 즉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고 우리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빼게 된다. 이 면적과 영역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석을 해서 최종화시키면 0.1359 13% 정도구나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자신의 원 값을 가지니까 x로 분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하에 값을 계산해야지만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연습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옮겨서도 하지만 옮긴 값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 몇 프로이더냐 이런 부분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이해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실에서라기보다는 가설 검정과 같이 추측 통계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분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T분포, F분포, 카이지거 분포는 현실의 분포가 아니라 연구의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읽는다 하더라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론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이론 안에서 먼저 T분포의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를 기억하면서 연결을 지어라. 즉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기초 통계할 때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T분포가 약간 더 뾰족하고 꼬리가 두꺼워요. 첨도가 3 보다 커요. 요거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T분포는 그 모양이 개수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분포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가족 분포다.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고 자유도가 무한대이면 거의 Z값과 일치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정규분포의 첨도 3보다는 크고 따라서 꼬리 부분이 두껍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꼬리 부분이 두껍다는 건 사실은 중앙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중간에 이 부분,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이 부분 그림에 여기가 많이 파여 있다, 많이 패여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몇 가지 체크해 놓고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꼬리가 두껍고 첨도가 3 보다 크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Z분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분포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Z분포와 관계해서 확률 변수를 새로 하나 정의하게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처럼 생긴 모양일 거예요. x바에서 뮤를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s로 나눈다. 그런데 교수님 x바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저랑 쭉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이 제곱 분포인데요. 동그라미 1 번에 보니까 Z1, Z2, ZK가 서로 독립이며 각각 표준 정균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Z분포라는 거예요. 얘도 Z분포, 얘도 Z분포, 각각이 Z분포인데 그 Z분포들을 모두 제곱을 해서 합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를 표준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하는 케이스가 분산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건데 분산 정도를 보고 싶을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다 시험에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놓은 거고요. Z분포는 좌우 대칭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좌우 대칭형인 값들을 제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인 부분은 0 이겠죠. 이때 0 에서 먼 쪽의 꼬리 부분을 제곱하면 굉장히 작아지고 음수는 모두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0 보다는 모두 큰 분포가 되고요. 앞쪽에서 꼬리가 길수록 0에 가까운 쪽이 높고 꼬리 쪽으로 해서 멀리 퍼지는 정적 편포의 모양이 됩니다. 우꼬리 곡선 모양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3 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의 분포이다. 그림을 기억해 주시고요. 정보적으로는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K, 분산은 2K다. 이것도 한두 번씩 나옵니다.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시그마분의 n-s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읽어 보니까 S 제곱 시그마 제곱 모두 분산과 관련된 거죠. 앞서 제가 "어떤 거를 제곱을 해서 쭉 더한 거 뭐죠?"라고 했을 때 "분산이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분산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들의 분포가 어떤지 분석을 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제곱과 관련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내 구간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할 때 카이 제곱 1 알파 k와 카이 제곱 알파 k 모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안내해 드리고요. 왼쪽에 카이 제곱 분포는 분산에 대한 연구에서 또한 어떠한 것의 제곱과 관련된 연구에서 필요하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세요. 지금과 같이 실내 구간 추정이나 가설 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분포, 그래서 현실에 없는 분포가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마지막으로 F 분포인데 F 분포는 두 정규 모집단에서, 그래서 F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표본 분산의 비, 앞서 분산의 모양이 들어 있었는데 분산분의 분산 이렇게 해서 두 대상을 가지고 비교해 놓은 분포다. 그런데 분산 자체는 양수죠. 그리고 그 양수들로 만들어진 분포니까 이들도 양수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카이 제곱 분포처럼 0에 가까운 쪽이 높고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T 분포만 좌우 대칭형이고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는 우꼬리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2 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의 분포이고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칭이 되는데 F 분포는 자유도가 2 개입니다. 왜냐하면 두 집단을 비교했으니까 각 집단에서 자유도가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자유도를 드러내서 F 3,7 그러면 한 집단의 자유도가 3 이고 다른 집단의 자유도는 7 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후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유도가 A, B인 FAB를 이용하면 확률 변수 x분의 1의 분포는 FA, B분의 1 따라서 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 FB, A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식을 보세요. 이 식을 분의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1 제곱분의 S1 제곱분의 시그마 2 제곱분의 S2 제곱 이렇게 B가 위아래로 바뀌죠. 그 결과 자유도가 AB에서 BA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이때 A라는 건 분모의 그다음 B라는 건 분자의 자유도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면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자유도도 BA로 바뀌겠죠. 지금 제가 읽은 3번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하는 하나의 분산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분포인데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F 분포다. 그리고 두 집단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는 곳, 예를 들어서 아노바 같은 또는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무조건 F 분포가 사용이 돼요.
F분포 어떻게 생겼는지만 기억을 하시고 자유도 두 개로 표현을 한다. 이후에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그 값들을 어떻게 논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모양에만 집중하시고 그 특징만 잘 선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해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본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